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202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특강 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리 교과목에도 있고 김희태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략을 특강이라고 하기가 진짜 너무 송구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실습 지도했던 경험으로 또 학습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편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저를 또 처음 본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2011년도 교육학과 졸업생 평생교육사 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는 2011년도에 졸업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교육학 석사, 평생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까지 이제 우리 학교에서 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가 키운 지역의 일꾼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기회가 좋아가지고 2011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금천구나 광명시, 서울시 좀 이렇게 큰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2023년까지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2023년에 민간교육인 CNE 교육에서 지금 평생교육사업본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로 한 주 전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도 시험을 봤는데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보신 분 지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 애가 최대로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어떨지 모르고 조카도 네, 염려가 되는데 이때쯤 수학 능력 시험 때쯤 되면은 저의 제목이었던 전략, 대비 뭐 이런 키워드가 뜨죠. 그런데 수능에서 만점자가 이제 성적이 나타나면 만점자 인터뷰를 할 때 꼭 약간 얄밉지만 하는 멘트 공통적으로 있으시죠? 생각나세요? 네, 교과에 충실했습니다. 학교 교과목에 충실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충실하자. 네, 기본에 충실하자. 저희 그 학교 홈페이지, 교육학과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게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의 프로세스대로 지금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에 참여하셨던 우리 학우님들의 자료집이 엄청 잘 정리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학과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잘 계속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프로그램도 좋아졌고 제일 무엇보다 좋아진 건 홍보물. 미리 캠퍼스 망고보드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학우님들의 그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물이 엄청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교과서의 프로세스를 중심에 두고 경진대회에 참여하셨던 그 학우님들의 PPT를 제가 캡처해서 화면에 넣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그런 팁 같은 거를 조합해서 이 세 가지로 장표를 꾸몄으니까 그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그 기관의 비전에 따라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립하는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모든 학습 지원 활동의 사전 계획과 기대하는 결과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4학년이면 좀 더 진짜 개발대회, 저 경진대회를 딱 두고 하고 1학년이면 약간 이제 경험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텐데 지금은 둘이 뭉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저희 보면 낯선가요? 익숙하신가요? 저는 이번에 다시 보고 정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기본만 탄탄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수학 배울 때 기본만 탄탄하면 잘할 수 있다. 이 모형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로 특강을 참여하셨던 분들이면 정말 지겹도록 보셨을 텐데 이 프로세스예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획,
설계, 실행, 평가 이 단계를 거치고 환류의 중요한 과정도 거치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기획 단계, 설계, 그다음에 실행, 평가 이 순서로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고요. 저는 이 순서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단계가 프로그램 기획부터가 시작인데 사실 주제를 못 잡겠어요. 그럼 시작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제 탐색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주제는 내가 관심 가는 거, 내가 관심 가고 계속 보게 되고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뭔가 신경 쓰이는 거. 저는 어르신들이에요. 지역 어르신들이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 관심을 지역의 필요랑 연결시키고 이거를 사회적 의미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좀 어렵죠. 근데 주제 탐색할 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관심에서 큰 것으로 가면서 찾을 수도 있고 확립할 수도 있고 거꾸로 큰 숲을 보다가 나무를 보고 그다음에 작은 잎사귀를 보고 이렇게 연역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서 좀 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할머니들이 제가 자주 운동하는 지역에 오솔길이 있는데 오솔길에 벤치가 한 걸음 가면 벤치가 있고 한 걸음 가면 벤치가 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거의 할머님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운동하러 왔다 갔다 그러면 며느리 얘기, 남편 얘기, 그리고 독감. 그래서 독감 맞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할머니들의 수다 속에서 제가 들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춥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어디 계실까? 다 집에 계신다거나 또 그분들이 경로당을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관심이 그럼 지역에는 이런 경로당도 안 가고 복지관도 안 가는 이런 노인들이 이 겨울에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는 어, 그런 정책들이 있을까? 그러고 그렇게 발전을 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좀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지. 그러면 약간 지역의 필요와 사회적인 초고령화 사회랑 약간 연결이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주제를 좀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요 화면 옆에 선생님들 책상에 A4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빈 종이 지금은 없다면 하나씩 꺼내놓고 한번 지금이라도 어, 내가 막연하게 아니면 또는 구체적이면 더 좋고 주제를 생각했던 거 있으면 단어를 채팅방에 쭉쭉쭉 한번 올려보실까요? 아니면 흰 메모지에 주제를 단어로라도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획, 설계, 실행 넘어갈 때마다 그 A4 용지를 선생님의 용어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 메모지 하나가 하나의 기획서로 되기가 더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주제를 탐색하면 그 주제가 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랑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고 싶다고, 내가 관심 있다고, 내가 어르신이 관심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에 필요한지, 지역에 필요한지, 어르신들한테는 변화가 있을 건지, 근거를 제시해야죠. 여기서 약간의 제가 전략이라고 한다면 뭔가 배경과 필요성과 목적은 굉장히 잘 쓰셨어요. 경진대 발표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필요성과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근거가 명확해야 설득력이 있고 이게 설계로 갈 때랑 실행으로 갈 때 체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학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 분석에서 강점이랑 약점을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에서 그거를 타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필요성을 어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필요가 있고 또 약점은 뭔데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학 분석을 하는데 이 수학 분석에는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획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우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히 경진대회에 나갈 때는 필요성과 이 수학 분석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근거 자료에서 찾는데 무턱대고 내가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지금은 요새는 통계청이 데이터 데이터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 데이터청? 네,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좀 전에 말했던 어르신이 겨울에 보이지가 않는다, 어디 계신지 활동이 좀 미비하다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통계청이나 노인 관련한 뉴스나 이렇게 좀 공식력 있는 그런 정보랑 자료를 찾아서 수학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노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올해 노인 70대 노인은 몇 명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 국가 데이터처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가 근거가 되는 수학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분석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강점과 약점, 이거는 내부 요인이거든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기관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인력풀의 문제. 그런데 이거를 헷갈려 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갖고 강점에도 쓰시고 기회에도 쓰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할 때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 기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수학 분석이니까 이 수학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서 내가 찾는 주제를 이 수학 분석으로 잘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럼으로써 내가 설정한 주제가 타당성이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수월해요. 다소 어렵지만 수학 분석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잘 잡고 그 분석을 내 주제와 맞게 강점은 강점대로 기회는 기회에 맞게 위협은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다. 요거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목표와 목적까지 나오게 돼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설계로 들어가요. 네, 목적과 목표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에 목적에 맞게 또는 목표에 맞게 교육 내용이랑 이제 어떻게 활동한 걸까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 내용을 뭐 실습을 많이 한다던가 또는 뭐 조별로 할 거야 또는 체험학습으로 할 거야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설계인데 이때 목표,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교육 내용,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나중에 문서화하게 돼요. 지금 보면은 3 프로그램 문서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서화를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프로그램 개요로 작성했더라고요. 프로그램 경진대 자료집을 보면 프로그램 개요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문서화는 어쨌든 기획 때 잡은 목표, 목적,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간단한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교육 내용과 교육 활동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흐름을 구성하는 게 설계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차시도 나오겠죠. 이렇게 뭐 1차 시에는 뭐 하고 아주 디테일하지 않지만 설계 때는 그다음에 2차 시에는 뭐 하고 강사는 누가 있고 내용은 이 정도로 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는 기획과 설계를 묶기도 해요. 묶기도 하는데 저는 설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현장에서 알아서 설계는 꼭 따로 기획 파트 따로 하고 설계를 따로 해요. 설계는 설계의 중요점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지자체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연달아서 2기수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6기였는데 6기 때는 창업이 이제 5기 때가 너무 이론에 집중됐기 때문에 6기 때 실습을 하길 원했어요, 담당자가. 그래서 실습하면 선생님들 우리는 이론을 다 배우고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론이 너무 일명 빡세가지고 중간에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자들이 나오니까 실습 결과물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미때 이런 거를 캐치해서 다른 보완점을 제시하긴 했는데 그래서 7기 때 바로 연달아낸 7기 때는 그래서 이게 설계인데요. 회차를 완전 바꿨어요. 어, 이론하고 실습을 초반에 넣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평가를 하고 다시 이론하고 실습을 같은 예산인데 결과물이 예전에는 이만했다면 요만한 걸로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하고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 결과물은 더 좋은 효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엄청 좋고 출석률도 엄청 좋았어요. 이게 설계예요. 우리가 흔히들 1차 시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그 출석률이 낮은 게 3회차예요. 이미 3회차가 되면 사람들이 좀 지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설계 흐름, 그 학습자 에너지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다 뭔가 다시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설계예요. 최근에 그 국평원의 그 평생교육 백서에 보면 통계 자료에 어, 8회, 10회 이상은 이제 많이 개설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긴 거를 이제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개설을 안 해요. 제일 많은 게 4회기 8시간 이하래요. 그래서 통계를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4회기 8시간이면 한 달인 거예요. 한 달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높고 그러니까 요거 설계를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8차시를 했다. 그러면 지금 통계에 약간 어긋나는 거잖아요. 물론 프로그램 성질에 따라서 긴 횟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통계를 토대로 횟수도 좀 줄이고 시간도 좀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강사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위주로 학습자가 이때쯤 되면은 좀 힘들겠구나. 이때쯤 되면 이런 걸 필요로 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회기별 에너지 곡선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설계에 완전히 그 몸을 갈아 넣어요, 진짜. 설계 때 저희 여기 옆에 사진인데요. 지- 얼굴이 완전 찌그러져요. 노션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노션 다 아시죠? 네, 노션 굉장히 좋은 툴인데 이걸 열어놓고 우리가 어떨 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그냥 넣으라고 해요. 강사님도 넣고 뭐 매니저도 넣고 뭐 회사 대표님도 넣고 막 아이디어가 그냥 완전 집합되는 거예요. 이 노션 하나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운영 계획서를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잖아요. 강사님도 있고 학습자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의 회차나 구성 내용이나 또 준비물이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프로그램 설계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어떤 설계를 그냥 단면에 종이에다 하지 말고 이런 노션이나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좋겠다. 이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은 그래서 이렇게 교육 내용도 이제 잡혔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도 잡혔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실행은 지도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동안 지금까지 기획이랑 설계해서 했던 것들을 기획서 안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실행 안에는 프로그램 지도안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홍보, 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학습자한테 도달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의 가장 강력한 홍보는 네트워크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20명 정원인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갔더니 72명이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서를 엑셀을 계속 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신청하신 분 중에 유튜버가 있었어요.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래요. 그 유튜버가 방송을 하는 순간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2명이라 선발을 해서 20명을 뽑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물론 이렇게 배너, 홍보물, 또 개인 블로그 이런 것도 좋은데 엄청 인맥을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유튜버,
또는 파워 블로거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홍보가 진짜 요즘엔 짱이에요. 그래서 평성계획서는 인맥도 좋아야 된다. 네, 이것도 팁이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실행에는 지도안, 그다음에 홍보,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때 자료집을 쭉 보시면 물론 모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실행하셨던 분들은 조금 예산표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산에 우리가 지금 모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연습이 필요한 게 평생교육사는 행정가거든요. 그래서 요 예산을 쓸 때는 항상 어떤 기준에서 썼는데 이거를 명시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한 예산 지침 치면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강사료 보조 강사는 뭐 4만 원 또는 뭐 간식비는 4천 원 이런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료집의 예산들을 보면 갑자기 간식비가 만 얼마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공공사업을 하든 공모사업을 받아든 그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빠그러지면 다 하고도 다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에서는 교육 활동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실행에는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문서 관리가 포함된 게 실행이에요. 그래서 실행 파트에 들어가면 어, 지도안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안 플러스 예산,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선가, 그다음에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거의 쓰니까 그거에서 강사료를 뽑았다. 또는 뭐 공모사업 지침에서 뽑았다. 이런 근거를 예산의 근거를 넣는 것이 전문적이고 앞으로 평생교육사가 되려면 항상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의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행정, 문서 관리가 포함된 요소이니 실행에는 이런 것들도 이런 요소들도 포함하면 경진대회 때 아마 심사위원들이 오, 좀 전문적이군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은 앞 기획, 주제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프로그램 개발의 틀을 잡는 기획, 그다음에 설계, 어떻게 짜는지, 순서를 이렇게 짜는지 저렇게 짜는지, 그다음에 실행도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운영 계획서를 잡고 예산표도 넣고 홍보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큰 구체적인 것까지 실행까지 왔어요. 또 평가까지 가기 전에 제가 워크시트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봤거든요. 프로그램 주제 탐색 우리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제, 내 작은 관심이 어떤 건가? 장애인인가? 아니면 또 청소년도 될 수 있고, 마을을 바꾸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문화예술을 하는 것도 있고, 나의 작은 관심이 뭔가?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 관심이 지역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머리를 짜보세요. 근데 분명히 연결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 어떤 연결이 될까? 그 다음에 이게 사회 변화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쭉 찾으면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그게 이제 필요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타당성,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수합 분석, 강점과 약점은 내부, 그 다음에 잘 틀리는 거, 기회와 위협은 외부예요. 요거를 막 짬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강에서 요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전략일 것 같아요. 수업 분석에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구별해서 내가 하려는 거에 타당성을 입증하자. 예,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기획이고요. 다음 시트는 설계예요.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설계에서 어떤 학습자한테 어떤 내용을 주실 건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건데, 행동으로, 뭐 실습을 할 건지, 또 조별로 할 건지, 모둠으로 할 것인지, 체험으로 나갈 건지,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구성을 잡는 게 설계.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 예. 전체적 운영 계획을 세우고, 뭐 홍보, 모집 방법, 지도안 나오는 게 실행. 예,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하니까 좀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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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짜 중요한 평가예요. 네.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기존의 자료집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습자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학습자만을 해서는 프로그램 평가가 되지를 않죠. 환경도 있고, 강사도 있고, 또 담당이 있으면 담당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각도의 평가가 있어야 다음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문을 엄청 디테일하게 해요. 엄청 디테일하게 하면은 참여자들이 좀 신경질 낼 때도 있죠.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평가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다음에 경진대회 나갈 때 지금 잘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구분별로 평가를 대상별로 또 환경별로 강사별로 이렇게 다시 그 설문을 해서 그걸 평가하고 분석한 것 같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는 그냥 끝. 아, 이제 다 됐어. 그리고 설문 엄청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평가는 끝이 아니고 정말 시작. 다음 거를 우리는 순환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거를 만드는 첫 페이지라고 생각해서 학습자 만족도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의 그런 분석들도 하는 그런 평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5개, 이거 무슨 선전이에요? 별이 5개? 네. 돌침대인가? 그거예요. 별이 5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류예요. 평가가 끝나고 만족도 조사하고 만족도 통계만 이제 올라가고 대부분 우리 현장에서도 결과 보고 때 그렇게만 하는데 평가 다음에 환류는 이래서 분석을 하고 개선 사항까지 있어야 우리 홈페이지에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떤 책이나 교재나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렇게 프로그램 계정이라는 단어를 쓴 곳은 많지 않아요. 거의 평가 환류에서 끝나요. 근데 환류가 되면 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류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다 프로그램 평가를 분석하고 평가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분석하니까 다음 프로그램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죠.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돌리니까 학습자들은 더 성장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교육학과 예비 평생교육사님 그리고 경진대에 출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에 평가에서 끝나지 말고 활류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이게 현장에서는 꼭 개선사항 이래서 들어가는 파트니까 이렇게 활류 별 5, 한류도 다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40분 거의 됐는데요. 제가 하트, 네,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애정한다고 하트 는 것도 있고, 제가 방송대 평생교육사님들을 보면은 마음이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를 가서 봐도 다 우리 실습 지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육학과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진짜 마음이 따뜻한데, 이 따뜻한 마음의 하트를 그린 게 아니라, 어, 중심, 지금 뭐 AI, 인공지능 엄청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대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전에 말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인 대상분들, 그분들도 물론 키오스크로 인공지능 교육을 받긴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아닌 바깥에도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관심을 갖고 그 원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도 평생교육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념을 가진 평생교육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는 중심의 예산을 투하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예산이 작아져요. 작아지면 프로그램 수가 적고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은 뭔가 수료를 하고 나면 다음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료를 하고 나지 않으면 다음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막 수료증 받고 그러면 뭔가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다른 교육을 받을 그런 역량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아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한번 개발하는 우리 평생교육사님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개발해 보세요. 네. 이제 지금까지 잘은 모르겠고 그렇지만 한번 시작은 해봐야 돼요. 시작을 해봐야 알아요. 안 하면 계속 설명만 들으면 몇 개가 안 돼요. 오늘 들은 걸로 이게 뭐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A4에 내 관심은 그다음에 설계는 이거랬지 실행은 이렇게 하랬어 하는 것들을 보시고 이거를 내년 22회 총장배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 나가실 거죠? 다 프로그램 하실 거죠? 아닙니까? 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개발한 따뜻한 프로그램 또는 예리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역 평생교육 학습 현장이랑 무대에 올려주시고 학습 주인공도 만나시고 또 평생교육사 주인공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네, 무대에서 내려가시고 네, 여러분을 무대로 모실게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